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국보 5점, 보물 6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석사. 한국 불교 사상의 맥을 이룬 화엄 종찰이며 한국 불교 문화의 성지인 부석사만이 갖고 있는 그 신비한 건축의 비밀.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에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아 세운 화엄종 사찰로서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까지 규모를 잃지 않고 보존해온 천년 대찰 중 하나인 부석사는 동쪽으로는 문수산, 남쪽으로는 학가산의 맥이 휘어들고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이 위치하여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봉황산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형상이다. 풍수지리상으로도 뛰어난 길지에 속하며 안양루 쪽에서 멀리 도솔봉 쪽을 바라보면 펼쳐져 있는 산맥의 연봉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세운 중심 사찰로 화엄 사상을 반영하여 가람 배치에 빛날 화자를 사용하였다. 이는 화엄종을 뜻하며 빛나는 극락을 상징하는 말이다. 자연 그대로를 활용해 산비탈에 세워진 부석사는 그 자체만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다. 부석사는 이제 다른 사찰하고 다른 점이 일단 경사지에 위치를 했다는 거. 근데 이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불가가 요구하는 어떤 경외심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석사는 전통 건축이 가지는 특징 중에서도 입지 환경에 따라 건축물 배치 축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산의 좁고 가파른 땅에서 높은 석축과 건물을 잘 이용하여 산을 훼손하지 않고 산을 이용한 공간 배치를 하고 있다. 부석사의 외부 공간 구조를 보면 크게 4개 영역으로 진입 공간, 중간 공간, 핵심 공간, 암자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진입 공간은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의 공간으로 매표소를 지나 입구에서부터 산지를 따라 돌과 흙이 섞인 비탈길을 오르면 길 양편에 은행나무 가로수와 사과밭이 형성되어 있어 길의 성격이 강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 왼편으로 단간 지주가 보이면서 천왕문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부석사의 영역임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간 공간은 천왕문에서 안양루에 이르는 공간이다. 가파른 천왕문의 계단을 오르면서 문을 통해 나타나는 영역인데 공간의 변화와 올려다보는 시각을 중요시하는 공간이다. 범종로를 지나면 어두웠던 부분이 차츰 밝아지면서 안양루와 무량수전을 보게 되는 지점까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곳은 무량수전과 안양루의 축이 30도로 범종로의 축과 굴절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무량수전과 안양루가 가장 균형 있게 다가옴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부석사는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균형.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좌청룡 500호가 쭉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무량수전 위치에서 보면은 그 산의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틀어진 걸 그대로 무시하고 바로 올라가서 지었다면 무량수전이 언밸런스가 돼요. 그 뒤에 있는 지형하고는 안 틀어져 있습니다. 탁 조화가 되도록 건물을 배치를 시켰다. 세 번째 핵심 공간은 안양루와 무량수전까지의 공간이다. 이곳은 극락의 세계로 핵심 부인 안양루 앞 5.7m의 높은 계단을 오르면 무량수전과 석등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석등의 위치가 무량수전 중심선에서 50cm 정도 서쪽으로 치우쳐 참배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유도한다. 마지막 암자 공간은 무량수전 동쪽 3층 석탑 우측으로 난 부드러운 흙길인 오솔길을 따라 오르면 양옆으로 떡갈나무와 단풍나무들이 늘어져 서 있으며 조사당에 이르게 된다. 조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작은 정각으로 소박하고 간결한 느낌을 주고 있다. 조사당을 지나 다시 오솔길을 따라 오르면 자인당과 응진전이 있는데 자인당의 3개 불상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응진전은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인 나한을 모시고 있어 나한전이라고도 불린다. 경사지에 이렇게 이제 안치가 되다 보니까 그 석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단이 일품이에요. 제일 처음에 제일 높은 석단이 있습니다. 기승전결 중에 기에 해당하는 여기가 이제 그 전생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그 위에 무량수전 앞에 대석단 그 일대가 이제 현세고 무량수전은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안양루란 말이에요. 안양이란 말은 극락이란 뜻이에요. 그게 내세죠. 모든 본내를 다 떨치기 때문에 이제 극락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단을 108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내 본내를 하나씩 걷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안양루 마지막 계단을 올라서면은 극락이 되는 거예요. 무량수전 자체가 극락이죠. 그래서 극락을 비추는 석등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석등은 극락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주불전으로 아미타열애를 모신 전각이다. 아미타열애는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녔으므로 무량수불로도 불리는데 무량수라는 말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량수전은 14세기에 중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목조 건축물로 완성도가 높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물이다. 무량수전은 허첨차를 가진 주심포 양식으로 고려시대 목수들이 창조했던 목구조의 법식을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건축물이다. 특히 법당의 건물이 갖는 하압감과 왜곡을 줄이기 위해 기둥의 안쏠림과 배흘림, 귀소슴, 평면의 안허리곡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무량수전 본당 자체가 건물이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무게를 날리기 위해서 그 추내의 곡선들을 아주 크게 심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추녀도 길이가 굉장히 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봉황새가 막 날개를 핀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니까 무게가 이제 가벼워지죠. 동서 5칸, 남북 3칸으로 이루어진 무량수전의 내부는 아미타불이 있는 불단이 서쪽 2칸에 자리 잡기 때문에 동서로 길게 방향성을 갖고 있다. 내진의 공간감을 강조하기 위해 내진의 기둥들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기둥들보다 훨씬 두껍게 만들어졌다. 특히 불단의 위치가 독특하다.
일반적인 불전은 건물 중심에 불단을 놓고 불상을 건물의 방향과 같게 하는데, 부석사 무량수전은 불단을 건물 서쪽에 치우쳐 배치하고 불상이 동쪽을 향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당의 공간감을 확보하고 무량수전이 금당이 아닌 설법을 전하는 강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양루는 무량수전 앞마당 끝에 놓인 누각으로, 이 건물의 난간 아랫부분에 걸린 편액은 안양문이라 되어 있고 안양루라고 쓰여 있어 한 건물에 두 개의 편액이 있다. 누각과 문이라는 이중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종신명 구조라고 그래요. 건물 안쪽으로 전부 올라가도록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구조, 이게 또 다음 관람을 더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액자형 구조라고 그러죠. 볼 것만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압축미가 또 있습니다. 범종루는 축대 아래에 위치한 누 형식의 건물이다. 건물 밑을 통하여 축대에 올라 경내를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고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장쾌하다. 안양루가 석축 위에 작고 날아갈 듯하게 지은 누각이라면, 범종루는 집안에 견고하게 버티고 선 안정감 있는 건물이다. 그 범종루는 앞에서 보면은 팔짝 지붕입니다. 팔자처럼. 뒤에서 보면은 맞배 지붕이에요. 맞붙이는 지붕. 밑에서 쳐다볼 때는 지붕이 이렇게 팔짝으로 막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밑에 다리가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위에서 길 거꾸로 만약 무량수전에서 내려다 보면은 만약에 그 앞이 막혔다면은 굉장히 답답해 보이겠죠. 그 밑에 누각 다리도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감안된 그 건물이 범종루, 굉장히 특이한 건물. 부석사는 한꺼번에 전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고기만큼만, 올라온 만큼만 보여줘요. 그래서 뭐 천왕문에 오면은 천왕문만큼 이렇게 보여주고 주위만 보여주고요. 뒤를 돌아봐도 그래요. 뒤를 돌아봐도 그 높이에서 볼 수 있는 저 풍경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또 뭐 이 범종루, 그 다음에 안양루 이렇게 올라가는데, 늘 다음 코스가 뭘까 이렇게 이제 기대될 정도로 나머지를 남겨두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사찰. 천년 넘게 불교의 신앙과 수도, 생활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긴 시간만큼의 우아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은 부석사. 부석사 건축의 신비로움은 계속될 것이다.